네, 안녕하세요. 한자 직역 전문, 자칭 시민역사운동가 역사 프리즘 삼능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부자연스럽지만 그래도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태조태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연도별로는 46년부터 70년까지만 오늘 할 겁니다. 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것들을 봤을 때 너무너무 화가 나요. 오늘 같이 해석하고 번역 한국어를 보면 이건 진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날인데 오늘 끝까지 함께 한번 보시고 어떤 부분이 맞는지 한번 잘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같이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자,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잘 보십시오. 하나 해석하고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46년 봄 3월, 자, 춘3월이에요. 왕이 동쪽 책성을 순회하여, 자, 여기 책성, 네, 울장책이랑 죄성자, 다음에 서쪽 계산, 자, 계산, 물고기 그물 개자에, 네, 매산자, 계산에 이르러 어두획, 백사슴을 얻었다. 미철급, 미처, 책성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제 특성에 이제 이르러 더불어 백성과 신하들과 더불어 잔치를 하고 마실은 마셨다. 그래서 책성의 수, 지금 이 수는 약간 무슨 벼슬이거나 아니면 위치를 말하는 거, 나중에 이 그 벼슬에 관한 부분이 나오니까 책에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다음에 이 벼슬아치, 그 다음에 벼슬아치 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성수 벼슬아치들에게 물건 하사품을 차등 있게 다르게 있게 하사했다. 자, 그리고 따라서 바위 함자죠. 벼리기 공을 쓰고 이에 돌아왔다. 그리고 다 11월. 겨울 11월이군요. 네, 겨울 10월. 왕이 책성에서부터 이르렀다. 그러니까 책성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렇죠? 자, 3월에 갔는데 10월에 왔어. 그럼 적어도 그 책성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가는데 반, 오는데 반, 몇 개월씩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리가 꽤 멀죠. 자, 여기도 좀 보면 이 부분은 저랑 뭐 크게 대동소이하니까는 뭐 그렇게 뭐 볼 건 없는데 저랑 해석이 그렇게 차이는 없죠. 대신에 이 숫자에 대한 부분, 직길 숫자에 대한 부분이 조금 틀리다는 부분, 저랑 좀 해석한 차이가 좀 틀리고, 그다음에 이 벼슬아치 리자도 여기서는 그냥 다르게 해석했는데 그 부분도 약간 틀린 부분 같고. 자, 여기까지 또 보고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50년 가을 사신을 보내. 자, 사신을 보내 책성에서 어루만지고 편안하게 했다. 53년. 자, 53년. 자, 부여가 계속 나와요. 자, 71년에도 계속 부여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럼 부여의 다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색깔을 좀 다르게 칠할게. 일단 보세요. 53년 봄 1월 부여 사신이 와서 호랑이를 드렸는데, 자, 드릴헌. 자, 범어. 길이가 2장. 그러니까 3m죠. 털색. 자, 털색이 심이 밝아서 꼬리가 없어 보였다. 자, 부여가 와서 뭘 드렸어. 이게 53년도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부여가 지금 고구려에게 사신을 보내서 지금 뭔가를 다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중요한 게 나오죠. 자, 제가 색깔 좀 칠해 놓을게요. 잘 보세요. 왕이, 자, 장수, 군대이겠죠? 왕이 군대를 보내서, 자, 들립, 나라 한자. 그러면, 한나라가 지금 들여서, 요동에서, 자, 빼앗을 탈이죠. 노략질할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구려가 육천을 찬탈하고 노략질을 했더니
그렇죠? 그랬더니 자 바로 이제 대수 경기가 출병하여 막았다. 그래서 왕이 그러니까 우리 고구려 군대 왕이 크게 대패했다라고 나온 거죠. 자 여기 지금 보면 이 문장을 그대로 지금 제가 써볼게요. 써보고 자 지금 장수장자를 지금 보낼견으로 쓸게요. 그리고 요동을 나라 조자랑 바칠공을 쓸게요. 이게 대무신앙 때 한번 나온 내용이죠. 그러면 저의 해석은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해석하나. 저번에도 대무신앙 때 한번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해석하나 한번 잘 보세요. 왕이 사신을 보내. 똑같죠? 위에랑 지금 현재는. 사신을 보내. 한나라가 들여서 조정에 바쳤다. 자, 한나라가 들어 조정에 바쳤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에요. 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보세요. 어떻게 해석하였나. 읽어보면 아시겠죠? 좀 웃긴 내용이 너무 많죠? 53년에. 자. 요동으로 들어가.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왕이 장수를 보내니까 똑같아요. 근데, 한해 요동으로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해석되냐면은, 제가 가져온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해 요동으로 들어가 했잖아요. 그러면, 한해 조정으로 조공을 바쳐 들어가.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다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겁나 열받죠. 이게, 그니까, 지금 국사편찬위원회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석을 또 이따 또 볼게요. 자세한 거를. 자, 그러면 55년 또 볼게요. 55년 가을 9월 왕이 칠산양에서 여기 지금 양자는 변양자인데 그러니까 햇빛이 잘 되는 곳이죠. 산양화의 자줏빛 노루를 획득하였다. 자, 겨울 10월 동해곡 여기 또 숫자가 나오죠. 이 수는 뭔가 어디 위치를 말하는 위치의 벼슬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어느 장소의 위치의 벼슬. 그래서 드릴헌 붉을 표범이죠. 표범을 들였다. 꼬리가 9척 2.7m죠 이건. 자, 요런 거는 대동소이해요. 크게 좋아하진 않는데 요런 것들은 그러니까 너무 틀리진 않죠. 비슷한데 이제 수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동소이해요. 거의 비슷해요. 이 부분은. 자, 56년 볼게요. 56년 봄에 큰 가뭄이 있었고 여름에 이르러서도 땅이 붉을적 붉었다. 굉장히 메말랐다는 거겠죠. 백성들이 줄여서 왕이 다 이제 내어준 거죠. 사신을 시켜서 구휼하고 불쌍히 여겨서 다 내주었다. 이렇게 이 필발을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여기가 또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 왜 중요한지는 제가 탁같이 해놓고선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57년 봄 1월 사신을 보내 자, 한나라의 다 그러니까 이 같을 여자를 보면은 닿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디 닿았다. 그러니까 한나라의 다. 자, 여기 지금 다 안제에 원복을 더하여 입고 가서 할애하였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왜 웃기냐면 웃긴 내용이 있어요. 왜 웃기냐면 잘 봐요. 왜 웃긴지.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한자 중에서 할애할 한자예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뭘 주는 거예요. 이거는. 자, 요거에 대한 걸 한번 볼게요. 언제냐면 107년이거든요. 자, 근데 57년이란 말이야. 109년 57년이에요. 이미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3년,
자, 그, 안재가 벌써 3년이 지난 다음이란 말이야. 지난 다음에 이제 가서 우리가, 너네, 왕 올랐어? 그래. 그럼 내가 가서 축하해 줄게. 그때 쓰는 이 하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후한은 25년부터 220년까지 있었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제 100년, 이제 겨우 100년도 안 된 나라가 지금 거의 200년 가까이 되고 있는 이 150년 된 나라인 고구려가 지금 강세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조공을 드릴 수 있겠으며 뭐 할 수 있겠어요? 그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자는 지금 어쨌든 남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뒤에 문장이 정확히 저기 조공했다는 내용이 확실한 내용이에요. 보세요. 59년 사신을 보내 한나라에 다 팔방 물건으로 조공을 드리고, 자, 이렇게 조공한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조공한 내용이 돼야지 한나라한테 줬다. 왜 줬냐? 보면은 봐요. 현토 무리를 구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현토 무리를 구하기 위해서 줬는데, 자, 그 다음 또 계속 볼게요. 근데 통감에 말하기를 이때가 연 3월에 고구려 왕군과 현토의 예맥. 지금 여기서 지금 보면 또 틀리죠. 예자가. 이게 지금 종족 이름 예자예요. 또 틀리다고요, 이게. 자, 뒤에 나오는 예맥의 예자를 보면 또 틀려요. 예자가. 잘 보셔야 돼요. 예맥 부족들과 더불어 알지 못하거나, 그대로 지적하는 거야. 혹은 무리를 구하거나, 혹은 도독들과 간사하거나 하나는 그릇된 간사함을 억누르는 것이다. 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국사편찬 유엔에는 뭐라고 썼느냐, 59년에를 보시면, 사신을 보내 한이 가서 토산물을 바치고 현토군에 속하기를 요청하였다. 아니, 그러니까 토산물을 바친 이유가 뭐예요? 현토 무리를 구하고자 하기 위해서 토산물들을 바친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토산물 바친 거 바친 거고 현토군이 무리를 속하기를 요청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해석을 아주 교묘하게 잡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감록에 이렇게 써있다. 근데 정감록도 저처럼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 보면 되게 중간중간 빼먹은 것 같아요. 보면 엄청 되게 웃겨요. 저는 예맥과 함께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예맥이라 안 그랬어요. 예맥과 함께 현토를 침입하였다 그랬어요. 굉장히 교묘해요. 오늘 굉장히 화나는 분들이 꽤 많은 거죠. 그러니까 조공 바칠 거면 이렇게 써놔야 되는 부분이죠. 애매하게 써놔가지고 마치 우리가 조공을 했다. 한나라에. 이 말이 안 나잖아요. 그럼 62년 볼게요. 62년 3월에 일식이 있었고, 자, 그리고 8월. 자, 가을 8월에 왕이 남해, 여기 숫자가 또 나오죠. 어느 지역에 순회하였다. 그 다음에 겨울이죠. 겨울 10월. 그럼 지금 8월에서 10월이면 거의 3개월 정도 시간이, 2달 정도 시간이 있는 거죠. 우선은 왕이 남해에서 이르러 왔다. 그러니까 수도로 다시 온 거죠. 그럼 요거를 한번 나름대로 기록을 한번 해보면 2달 중에 절반 정도를 이동한다고 치면 하루에 한 40리를 이동한다 쳐봐요. 그러면 한 달 정도를 이동하는 거니까, 그쵸? 약 한 500km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남해가.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0리 이동한다는 건 굉장히 왕이랑 그 신하들, 다음에 먹을 거 줄줄이 들고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 40리도 꽤 먼 거리긴 하죠. 대신에 어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약 한 500km 떨어져 있다. 자, 다음에 또 볼게요. 자, 64년 봄 3월에 일식이 있었고, 자, 벌써 일식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초하루 사기나 금음에 대한 부분은 안 나오고 그냥 일식만 있었다고 나와요. 점점 더 흐려지는 거죠. 자,
겨울 12월 눈이 5척이나 왔다. 5척이면 1.5m예요. 66년 봄 2월에 지진이 있었고, 자, 여름 6월. 자, 여기 봐요. 예자가 지금, 굉장히 좀 나쁜 쪽 예자로 써놨죠. 아까 예자는 종족 이름 예자였어요. 근데 요, 지금 예자는, 네, 무슨 안 좋은 뜻의 예자로 써놓은 거죠. 자, 왕이 예맥과 더불어. 똑같은 예맥인데, 왜 이렇게 썼을까? 뭔가 의구심을 가져야 되겠죠. 어쨌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예맥과 더불어 한의 현토를 엄습하여 화려성을 쳤다. 가을 7월 메뚜기 때 우박이 있었고 곡식에 해를 입었다. 뭐 여기는 뭐 비슷해요. 저랑 크게 뭐 달라진 건 없어요. 뭐 매번 다 틀리면은 제가 이상한 사람이죠. 매번 다 틀리면 계속 예 틀리진 않으니까 메뚜기까지 있던 건 똑같고. 자, 8월에 보면 명으로 그곳이 어딘지 저기 모르겠으나 메뚜기 떼나 우박으로 해를 입은 곳이겠죠. 그곳을 맡아서 어질고 그다음에 한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효도와 순한 백성에게 자 들거 행하는데 호렙이 적게 가진 백성, 그다음에 고독한 백성에게 물어서, 자, 물을 문자 있죠. 물어서 미처 노인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가능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의복과 먹을 것을 주었다. 저는 직역을 한 거고, 여기에 있는 부분은 약간 좀 줄여서 해석한 것 같아요. 자, 69년. 자, 69년에 자,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 볼게요. 자, 69년 봄 한나라. 자, 여기서 한나라가 나옵니다. 유두자사, 풍안, 현토대수, 요광, 요동대수, 채풍 등이 나옵니다. 지금 3개의, 근데 대수는 둘이고 지금 자사가 나와요. 자사가 더 큰 규모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먼저 썼으니까. 자, 여기 보면 또 맨 마지막 줄 볼게요. 장병들이 와서 침노하여 예맥 우두머리 장수를 쳐서 죽였다. 다음에 다할진을 찾아보면 약간 좀 재밌는 부분을 했는데 뭐냐면 최고로 달하여 병마 재물을 얻었다. 그러니까 최고로 다 많이 얻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왕이 이에 아우, 수성이라는 아우가 있었나 봐요. 아우를 보내 병사 2천을 거느리고. 자, 그다음에 다음 장 자, 볼게요. 계속 이어지니까. 요즘 환광이잖아요. 환이 있고 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면은 요 광과 채풍이잖아요. 그리고 풍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유주하고 현토 외에 있는 사람들이 한테 거슬리게 해가지고 수성이 사신을 보내서 항복한다 하였더니, 그다음에 이제 환 등이 믿었다. 수성은 여기서 지금 이제 수성은 의지하고 시험하는 것으로 인하여 대군을 가릴 자. 그러니까 대군 중에서 몇 명을 가릴 자. 보내서 3천을 보내어 잠길 잠. 그러니까 매복한 거죠. 매복하여 현토, 요동 두 군을 칠공 쳤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좀 헷갈리지 않게 제가 색깔 좀 칠해 놓을게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겠죠? 자, 유주, 자사, 풍안, 형토대수, 요강, 요동태수, 채풍. 자, 이렇게 해놓고 이 군을 쳐서 그 성곽을 불사르고
2천여 명을 획득해서 죽였다. 여름 4월에 왕이 선비 8천과 더불어 가서 요대연을 쳤는데, 요대연은 요동에 있겠죠? 요대연을 쳤는데 요동태수 채풍이 자 장병을 신창에 내워 싸워서 침몰시켰다. 침몰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 거예요. 그래서 공조연의 용단, 병마연의 공성포가 몸으로 요동태수, 풍쪽이죠. 풍쪽을 막았다. 함께 진쳤던, 그러니까 진칠진이죠. 함께 진을 쳤던 것에 침몰하여 죽은 자가 100여 명의 병사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저는 다 직진으로만 지금 계속 직역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리얼리티하죠. 굉장히 리얼리티해요. 이건 되게 재밌어요. 자, 그리고, 자, 요걸 좀 밑으로 내릴게요. 헷갈리지 않게 좀 내리겠습니다. 자, 겨울 10월. 지금 동생 수성한테 맡기고 왕은 지금 어디로 갔느냐. 여기 보면 좀 비슷해요. 지금 보면 내용들 읽어보시면 제가 해석한 부분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중간중간 교묘하게 이제 해석해 놓는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다 이거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캐치하기 위해선 굉장히 한자들도 좀 같이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쵸? 한자를 우리가 모른다고 엄청 지금, 나쁜 놈의 새끼들. 자, 겨울 10월에 왕이, 여기 지금 겨울 10월이 나와요. 그리고 부여가 나와. 그래서 다행행자가, 다른 뜻으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다행행자가 뭔가 다녀온다는 건지, 어쨌든 왕이 부여의 다행행, 그러니까 간 거죠. 그리고 기대후 사당묘, 그러니까 기대후 사당에 있었다. 자, 백성들에게 있는데 궁하고 곤란한 백성들에게 물건들을 다르게 있게 주었다. 자, 여기서 아까 전 페이지에 있던 겨울 10월이랑 부여를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볼게요. 숙신도 나오네요, 이제. 숙신 사신이 와서 자주색 여우 가돛이라는 게 나오죠? 가돛을 드렸고, 미쳐, 자, 백매와 백마도 드렸다. 왕이 노고를, 잔치로 풀어서 보냈다. 자, 근데 11월이 나온 거예요. 아까는 10월이었고, 이제 11월인 거예요. 11월, 왕이 부여로부터 이르렀다. 자, 그러면, 이르렀다. 왕이, 이 수성에게 나라 일과 군사를 거느리도록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2달이잖아요. 10월에 갔다가 지금 11월에 왔으니까. 그럼 적어도 15일 정도는 지금, 갔다 온 거죠. 그 거리가 있는 거죠. 15일 정도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2달 정도 있었으니까. 가는 데 반, 오는 데 반. 15일이라고 치면. 그러면 15일 곱하기 40리, 하루에 40리. 15일 하면 약 한 250km예요. 그러니까 부여 거리는 250km 거리 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부여가 가까이 있으면서, 가서 사당에 가서 제사까지 드렸는데,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가 정말 웃기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2월, 바로 그 다음 달이에요, 이제. 왕이 마한, 예맥, 1만여 기마를 거느리고 나아가 현토성을 에워쌌다.
부여왕 아들을 보내어. 자,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부여왕 아들 뒤에 지금 위 구태가 나와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해석한 부분이 나중에 벼슬 부분이 나오니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단지 그냥 볼게요. 부여왕 아들을 보내 이 구태라는 벼슬을 받았다, 내렸다. 뭐 저는 이렇게 해석했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병사 2만을 거느리고 한나라 병사들과 더불어 어우러져 힘으로 싸움을 막았다. 우리 군대가 대패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만 군사가 나오고 1만 군사가 나오는데 지금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여기에서는 지금 부여가 지금 부여의 위그태라는 왕자가 대든 거예요. 고구려에 한나라와 짬짬이하고 그걸 지금 상궁 사기에 지금 그렇게 지금 한자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은 거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그 전달만 해도 부여에 가서 그 사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한 달 만에 군사가 움직이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그쵸? 군사를 움직이면 군량이 나가고부터 나가는데 어떻게 그 한 달 만에 이 많은 이 군사들 2만이나 군사들을 같이 저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쓰인 내용들이 거짓이거나 혹은 지금 국사편찬위원회가 잘못 해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석 따르는 거 보면 순 개판이에요, 진짜.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한자 모른다고 지금, 이놈의 새끼들이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정말 화가 납니다. 한자를 잘못 해석하면, 정말, 될 것 같아요. 아까 지금 예맥도 한자가 좀 틀리잖아요. 아까 종족 이름 예자가 있었고 지금 계속 좀 나오는 거는 지금 다른 이름 예자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고. 자, 70년에 되게 또 웃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70년에 마한, 예맥과 더불어 요동을 침노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친 거예요. 요동을 이제 반대로 이제. 아까 현토를 쳤었고 이번 요동을 친 거예요. 부여왕이 병사를 보내 격파하고 구하였다. 라고 쓰여 있는, 저는 해석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석했느냐.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지, 정말. 기가 막혀요. 보세요. 어떻게 했나. 부여왕이 병력을 보내 이를 구하고 우리를 쳤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 기가 막힌 부분이에요. 자, 마한이 백제 온조왕 27년에 멸하여졌는데 지금은 고구려 왕과 더불어 병사들과 행하였다. 대개 멸하여져서 다시 흥하여진 자들이다라고 지금 작게 글 써야 있는 부분인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는 현털 쳤을 때 뭐 부여에서 와고 그러니까 지금 부여가 굉장히 부여는 대무신당 때 이미 멸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그 고구려의 한 그냥 군이에요, 군. 근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막 부여를 이렇게 높이면서 잘못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아닌가요? 분명히 대소를 죽이고 멸했다고 나왔잖아요, 대무신당 때. 그리고 바로 10월 달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11월 달에 바로 또 왔는데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해석을 이따위로 해놨어? 오늘 이건 너무 화가 나는 해석이어서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보시면서 찾아보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